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가천대기병원 소아심장과의 안경진입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많은 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영광이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소아선천성 심장병에 대한 내용입니다. 소아선천성 심질환에 대해서 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 아마 방송의 후반부가 되면 이 내용은 소아심장과 의사가 다양한 연령군에서 나타날 수 있는 선천성 심질환을 보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얼마 전에 종영된 슬기로운 의사생활 많이들 보셨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제 유연석 씨가 역할을 한 이제 안정원 선생님이라고 얘기하는 이 분은 이제 소아외과 담당의였었습니다. 그래서 외래에서 이렇게 소아 친구들이랑 잘 소통을 하면서 외래 진료를 보는 소아외과 선생님이셨고, 그리고 이제 정경호 씨가 역할을 한 이제 분은 아이들에게 선천성 심질환이 나타났을 때 그거를 이제 외과적으로 치료를 하기 위한 이제 흉부외과 교수로 역할을 했었었는데, 이것처럼 이제 여러 과에 있어서 소아랑 성인에서 나타나는 이제 부분들이 조금은 이제 달리 특징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소아 청소년 이제 환자들을 보는 많은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이제 소아 어린이는 사이즈가 작은 성인이 아니다. 즉 이제 어린이 소아 청소년기에서 특징적으로 보일 수 있는 증상들이 있기 때문에 소아에 맞춰서 이제 치료나 진단 같은 것들이 필요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드리고 있고, 그렇다면 먼저 이제 저희 소아심장과가 하는 일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이제 먼저는 성인 심장 질환이 있을 때 보일 수 있는 대표적인 증상들, 뭐 가슴 통증이라든지 두근거림, 실신이나 고혈압 같은 증상들이 성인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소아 청소년기에도 나타날 수 있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에 소아 청소년기에 이제 연관되어 있는 심 질환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징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보고 있고요. 또한 이제 어린이 소아기에 많이 흔하게 보일 수 있는데, 반면에 성인이 됐으면 거의 보이지 않는 이제 가와사키라고 하는 전신 염증에 관련된 증상들도 저희들이 보고 있고, 또한 이제 오늘 주제로서 이제 말씀드릴 선천성 심질환에 대해서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천성 심질환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선천성 심질환은 심장 안에 구조적인 이상을 동반한 질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제 임신을 하고 이제 태아가 성장 발달을 하고 이제 10개월이 채워지면 출산을 하게 되는데, 그 이제 임신 3에서 8주기에 가장 중요하게 심장의 구조적인 부분들을 이제 만들고 발달이 이제 진행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유지가 되고 출생을 한 다음에 태아 순환으로 보였던 부분과 이제 출생한 이후에 이제 성인 순환이 또 조금은 다른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중에서 이제 심장 안에 구조적으로 이상이 이제 잔존해 있는 경우, 구조적인 이상을 보이는 경우를 선천성 심질환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렇다면 심장의 정상 구조를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심장은 정상적으로 4개의 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4개의 방은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고, 오른쪽에 있는 방을 이제 2개로 이제 나눠서 보게 되는데, 우심방과 우심실, 왼쪽에 있는 2개의 방은 좌심방과 좌심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는 이 2개의 방은 폐순환이라고 얘기하는, 즉 전신을 순환하고 돌아온 이제 정맥혈이 상대 정맥과 하대 정맥이라고 하는 큰 혈관을 통해서 우심방으로 들어오고, 이 들어온 혈류는 우심실로 가게 되고, 이 우심실에서 폐동맥으로 분출을 하게 되면 그 정맥혈은 폐로 가서 폐순환을 돌게 됩니다. 그러면 폐에서 산소, 이산화탄소 교환을 해서 동맥혈이 되고, 그 산소를 충분히 이제 품고 있는 동맥혈은 폐정맥을 통해서 왼쪽에 있는 심방, 좌심방으로 들어와서 좌심실을 거쳐
체의 순환을 돌기 위한 대동맥으로 분출이 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4개의 방과 함께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신으로부터 피를 받아들이고 뿜어주는 역할을 하다 보니 심장 안에 있는 이 방에서 혈류의 움직임은 한쪽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방이 4개이기 때문에 각 방의 끝에 문의 역할을 하는 판막이라고 하는 구조들이 있게 되고, 이런 정상적인 구조를 갖고 출생을 하면 이제 정상 순환 구조를 갖고 있게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구조적으로 두 심방 사이의 벽에 결손 부분이 있다거나 또는 두 심실 사이의 벽에 결손 부분이 생기거나 또는 이제 판막들이 제대로 형성이 잘 안 되거나 모양이 나쁘거나 이제 심장과 연결되어 있는 혈관에 문제가 생기거나 하는 등의 구조 이상이 있게 되면 이 부분을 저희가 선천성 심질환, 즉 심장 안에 구조 이상을 동반한 병이다 라고 이제 진단을 하고 보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선천성 심질환을 보이는, 그러니까 심장 안에 구조 이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조 이상이 나타나는 증상으로 이제 확인되는 부분은 시기는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뱃속에서 태 내에서도 확인되는 경우들이 있고, 출생하고 난 신생아, 영유아기, 소아 청소년기를 지나서 성인이나 연장자에서도 심질환으로 인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시기에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 로서 이제 심장 질환을 진단을 내리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천성 심질환은 흔한 병인가요? 라고 이제 궁금해지실 수 있는데요. 보통 이제 생존아 1000명당 8명 정도를 말씀드립니다. 한 0.8% 정도 될 것 같은데, 이제 10달을 다 못 채우고 나오는 이제 이른둥이 친구들인 경우에는 2% 정도로 빈도가 증가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첫째 아이가 선천성 심질환을 갖거나 또는 가족분들 중에 아이의 부모 둘 중에 어느 분이 선천성 심질환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다음 아이가 선천성 심질환을 가질 경우는 2에서 6% 정도로 증가한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고요. 가족분들 중에 2명 이상, 그러니까 이제 형제들 중에 2명 또는 이제 부모님들 중에서 이제 포함해서 2명 이상이 있게 되는 경우에는 선천성 심질환이 다음 아이에게 있을 가능성이 20에서 30%까지도 증가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천성 심질환은 왜 생기는지에 대한 다양한 원인을 이제 분석해 볼 수 있는데요. 많은 부분들이 이제 작용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유전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한 환경적인 부분들도 이제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임신 3주에서 8주 사이에 심장의 구조가 이제 아주 잘 형성될 수 있도록 발달이 되는데, 그 당시에 투여된 어떤 약물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산모, 그러니까 아이를 베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어머님의 감염이라든지 또는 당뇨병 같은 것들이 선천성 심질환을 이제 심질환과 연관이 있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고, 예를 들면 태아 알코올 증후군 또는 선천 풍진 증후군이라고 해서 이제 산모분이 이제 아이를 베고 있는 동안에 풍진 바이러스라고 하는 바이러스에 의해 노출이 됐을 때 선천성 심질환이 아이에게 이제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조절되지 않은 인슐린 의존성 임산부의 당뇨병이 있을 때에도 선천성 심질환의 태아의 가능성이 이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타나는 증상은 무엇이고 어떠한 증상이 나타날 때 선천성 심질환을 의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다양한 시기에 선천성 심질환에 의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먼저 태아기 때는 태아 순환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제 성인 순환과 다른 순환 구조를 갖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이제 양수에 둥둥 떠서 태아가 이제 발달을 하게 되는데, 그 태아 내에서 심장은 태반으로부터 이제 산소와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을 받고, 반면에 태아 본인이 갖고 있는 폐 쪽으로 가는 역할은 굉장히 감소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반을 통한 일방적인 혈역학적인 순환이 진행이 되고, 이에 따라서 산전 진단, 즉 이제 산부인과 선생님들께서 이제 태아에 대해서 이제 주기에 따라서 검사를 초음파로 보시게 되시는데, 그 보시는 동안에 이제 태 내에 심장의 구조 이상이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때 이제 저희
소아심장과에서 태아의 심초음파를 통해 그 구조 이상을 조금 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심장 안에서 각 방의 크기는 괜찮은지, 판막들의 모양은 괜찮은지, 사실은 이제 자궁이라고 하는 부분을 지나서 양수를 지나서 태아의 심장까지 이제 초음파로 보게 될 때에는 이제 보는 관점에 있어서는 조금 제한이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하지만 이제 간접적으로 아기한테 침습적이지 않은 검사로서 초음파는 굉장히 진단적인 가치가 있고, 그를 통해서 태 내에서도 심장의 구조 이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생하고 난 다음에는 청색증, 즉 원래 이제 붉게 보여야 되는 부분, 피부 색깔이 이제 보라색 또는 이제 파란색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심잡음이라고 해서 이제 청진소견에서 이상소견이 들리는 경우, 심부전 증상을 보이는 경우, 뭐 심장이 두근거린다거나 아니면 불규칙하게 뛴다거나 또는 이제 여러 이제 부정맥의 소견들을 이제 나타낼 수도 있고요. 특히 심부전 증상에 대해서 잘 살펴봐야 되는데, 신생아나 또는 영유아기, 뭐 이제 학동기 친구들, 물론 학동기쯤 되면 이제 본인이 힘든 증상들을 잘 호소할 수 있기는 하지만, 어린이인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아이를 확인을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상소견이 있는 걸 이제 의심하고 병원을 내원하시게 되는 경우인데, 이런 이제 어떠한 증상들이 보였을 때 심부전의 증상일 수 있고, 이것이 더 추가적인 진단이나 처치가 필요한 건지를 살펴본다면, 먼저는 성장부진이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보통은 병력 청취를 할 때 이제 아이가 뭐 몇 달에,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10달을 다 채워서 출생을 했는지, 출생했을 때 몸무게는 어떤지, 그때 몸무게에 대비해서 현재 몸무게는 잘 증가를 하고 있는지 성장 부진을 체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고, 또한 한 번 섭취할 때 한 100cc 정도를 3시간 간격으로 먹었던 아이인데 먹는 양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든지, 또는 뭐 8번에서 10번 정도 하루에 기저귀를 흠뻑 적시면서 소변을 잘 유지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 소변량이 많이 줄어서 기저귀를 가는 횟수가 줄었다든지, 뭐 특별하게 막 활동을 많이 한 게 아닌데 아이가 이제 만졌을 때 축축하게 만져지면서 이제 차갑게 만져지는 경우, 그리고 이제 호흡을 하는 데 있어서 가쁘게 숨을 쉬면서 힘들어하는 양상을 보이거나, 또는 이제 말초, 그러니까 이제 팔, 뭐 이제 손목, 뭐 또는 이제 발목, 발등, 뭐 이런 곳에서 저희가 이제 맥박을 촉지할 수 있는데, 그때 좀 약하게 느껴지는 맥박이 촉진된다거나 하는 이제 증상들은 심장의 기능이 떨어져 있는 심부전의 증상이 하나일 수 있어서, 이런 경우들은 더 추가적인 이제 진단을 위한 진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성인기에서도 선천성 심질환에 의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청색증이나 심장에서 들리는 이상 소리, 그리고 심부전의 증상들, 부정맥, 어지러움, 그리고 특히 이제 활동을 하시는 시기이기 때문에 운동 시에 호흡곤란 등으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증상들 중에서 심잡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심잡음은 심음이라고 해서 심장은 전신으로부터 피를 받아들이고 피를 뿜어주고 하는 이제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럴 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정상 구조에서 이제 보여드렸던 문의 역할을 하는 판막이 이제 닫히고 열리고를 이제 심장 주기에 따라서 반복하게 되는데, 그때 판막이 닫힐 때 들리는 소리를 정상적으로 심음이라고 얘기하고, 수축기 그리고 이완기를 이제 나눌 수 있습니다. 심음을 통해서. 그런데 그렇게 정상적으로 들려야 되는 심음 외에 들리지 말아야 될 잡음이 들린다라고 했을 때 저희는 심잡음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 심잡음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들릴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저희 외래에 많이 이제 내원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제 가까운 병원에 갔더니 잡음이 들린다고 하였다. 그래서 이제 더 추가적인 치료가
약지 진단을 위해서 이제 내원하였다라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심잡음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제 먼저는 무해성 심잡음이라고 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선천성 심질환은 심장 안에 있는 구조 이상을 동반했을 때 보이는 이제 병적인 상태인데, 그런 이제 구조적인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생리적으로 들릴 수 있는 잡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저희가 무해성 심잡음이라고 말씀드리고, 실제로 심장 안에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를 저희가 병적 심잡음이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이제 저희 국가에서 영유아 건강검진이라고 해서 시기에 따라서 이제 생후 14일부터 이제 71개월까지 이제 주기에 맞춰서 이제 건강검진을 통한 스크리닝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에 이제 진찰을 통해서 이제 소아과 선생님들께서 청진을 통한 잡음을 확인을 하고, 그 잡음을 통해서 이제 스크리닝으로서 이것이 병적인 잡음인지 또는 이제 크게 문제가 없는 생리적인 잡음인지에 대해서 더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 이제 3차 병원으로 의뢰를 주시고 있고요. 또한 감기에 걸렸을 때, 발열이 있을 때, 그럴 때도 이제 가까운 병원 내원하셨을 때 잡음이 들립니다 라고 얘기를 들으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래에 내원하시게 되면 그 이제 잡음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특징적으로 소아인 경우에는 이제 성인과 달리 잡음이 잘 들릴 수 있습니다. 이제 무슨 의미냐면, 소아인 경우에는 이제 흉벽이 얇고 이제 뭐 근육이 아직 발달하기 아주 충분하게 발달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이제 청진을 했을 때 심장에서부터 들리는 소리가 조금은 더 과장이 되어 들리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생리적으로 들릴 수 있는 이제 잡음이 있을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출생하자마자 신생아기에 들릴 수 있는 이제 폐 쪽으로 가는 가지 폐동맥이 좁아져서 들리는 이제 잡음이 있을 수 있고, 또한 이제 3살에서 6살 사이 막 많이 활동을 하는 중에 들릴 수 있는 잡음 중에 하나인 이제 스틸 잡음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이런 경우들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크게 병적인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들릴 수 있는 잡음으로 이제 뭐 이제 영유아 건강검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감기로 인해서 병원에 내원하셨을 때 확인이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무해성 심잡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해성 심잡음인 경우에도 이제 병적인 심잡음과 이제 구분을 해야 될 수 있는데, 이제 특징적으로 저희가 병적인 심잡음이 없으니까 심잡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심장 안에 구조적인 이상이 있는 경우도 동반되는 경우가 있어서, 무해성 심잡음 중에서도 이제 어떤 기준 이상이 된다 그러면 충분한 평가를 통해서 이제 이게 구조적으로 문제가 동반되는 건 없는지를 감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 중에서 성인들에게 있어서 나타날 수 있는 이제 특히 뭐 40대 후반 여성분들한테 이제 자주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호흡곤란이나 만성피로 또는 우심부전의 증상 중에 하나인 부종, 어지러움증, 특히나 운동 시에 호흡곤란 등이 있으실 때 사실은 이제 굉장히 드물고 희귀한 부분이지만, 선천성 심질환, 즉 아까 말씀드렸던 심장 안에 구조적인 이상이 있었는데 출생하고 성인이 되고 이제 이제 연장자가 되면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증상들이 이 어렸을 때에는 나타나지 않은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천성 구조 이상이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혈역학적인 변화들이 있을 수 있어서 심장과 그리고 이제 폐혈관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 폐혈관의 영향에 의해서 폐동맥 고혈압이라고 하는 증상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선천적인 구조 이상이 있었을 때 선천성 심질환에 의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폐혈관의 변형이 생기고, 그거에 따라서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이 폐동맥 고혈압은 굉장히 드물지만 이제 돌연사와 같은 이제 위험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혹시라도 증상들이 다음과 같은 증상들이 있으신다면 이제
1차 병원에서 이제 의심을 하고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단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흉부사진, 심전도를 진행을 하고 이제 심초음파, CT나 MRI를 통해서도 정확하게 심장에 연결되어 있는 혈관의 이상소견 또는 심장의 기능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심도자술이라고 해서 이제 실제적으로 심장 안에 있는 이제 압력이라든지 또는 이제 좁아져 있는 정도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한, 조금은 침습적이지만 이제 실제로 도관을 심장 안에 삽입해 보는 검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진단적 가치가 높은, 이제 꼭 확인을 해서 보게 되는 이제 심초음파는 이제 특별히 환자분한테 뭐 해로운 것들 없이 이제 심장의 각 구조에 대해서 확인을 하게 되고, 혹시라도 이제 판막들의 문제는 없는지, 심장의 크기는 이상소견은 없는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구조적으로 어느 벽에 이상소견은 없는지를 볼 수 있는 이제 심초음파 검사가 꼭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대표적인 선천성 심질환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본다면 대부분 이제 가장 많이 보이고 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이제 선천성 심질환의 30에서 40%를 차지하게 되는 심실중격결손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심실중격결손은 말 그대로 이제 두 심실 사이의 벽에 이제 결손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여기가 이제 오른쪽 심장을 이야기하고 여기가 왼쪽 심장이 될 거여서 전신순환을 통한 이제 혈류가 오른쪽 심방으로 들어오고, 그게 오른쪽 심실을 거쳐서 이제 폐동맥을 통해서 폐순환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 이제 폐동맥으로 가는 동안 오심실에 머물렀다가 이제 폐동맥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역시 폐순환을 돌고 온 동맥혈이 좌심방을 통해서 좌심실을 지나서 이제 대동맥을 통한 체순환을 돌게 되는데, 두 심실, 즉 우심실과 좌심실 사이의 벽이 온전해야 되는데 온전하지 못하고 사이에 결손 부분을 이제 가질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말 그대로 두 심실 사이의 중격, 이제 벽의 결손이다 해서 심실중격결손, 가장 흔한 선천성 심질환 중에 하나이고요. 두 번째로는 한 8에서 10% 정도에서 보이는 심방중격결손입니다. 이거는 이제 오른쪽 심방과 오른쪽 심실을 이제 바라보면서 이제 그린 모식도인데, 요 뒷부분이 바로 이제 왼쪽 심방이 있는 거고, 여기가 오른쪽 심방, 여기가 오른쪽 심실, 요 뒷부분은 이제 왼쪽 심실이 있는 건데, 이 이제 두 심방 사이의 벽이 온전해야 되는데 두 심방 사이의 벽에 구멍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저희가 심방 중격결손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심방 사이의 벽에 구멍이 있는 위치에 따라서 다양한 이제 형태의 심방 중격결손이 있고, 대부분은 2차 공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의 결손 부분이 이제 가장 흔하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한 8% 정도 보이고 있는 동맥관 개존증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요거는 동맥관이라고 하는 이제 태아 순환 내에서 정상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었던 폐동맥과 대동맥 사이에 있었던 혈관인데, 출생하고 나면 정상적으로 닫혀야 됩니다. 이게 이제 출생하고 난 다음에도 유지가 된다면 요거 자체가 이제 샛길로서의 역할을 해서 이제 심장에도 폐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동맥관은 출생하고 난 다음에는 닫혀야 되는 게 정상인데, 닫히지 않고 개존,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열려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 저희가 동맥관 개존증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요게 세 번째로 자주 보일 수 있는 이제 선천성 심질환의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가 선천성 심질환에 진단이 되었다라고 하면 치료는 되는 건가요? 라고 이제 많이들 걱정하시고 이제 상심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는 많은 이제
치료 방법들이 생겨 있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80년대 후반, 그러니까 이제 90년대 중후반에 넘어가면서 굉장히 많은 의학적인 기술의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수술적인 치료 또는 시술적인 치료들이 많이 이제 선천성 심질환 환자분들을 완전히 치료하는 이제 완치도 이제 가능하게 되었고, 설사 이후에 나중에 이제 확인이 되는 이제 여러 합병증이나 후유증에 대해서도 접근을 하고 치료를 하는 부분들이 많이 이제 진행이 돼서 이제 좋아지고 있는데요. 이제 대표적으로는 선천성 심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고, 이 두 가지는 선택하는 옵션이 아니고 이제 반드시 구조 이상에 대한 이제 구조 교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즉 이제 외과적인 치료로서 수술적 또는 시술적으로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걸 교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 이제 외과적인 치료 이전에 나타날 수 있는 증상에 대한 이제 보존적인 증상에 대한 치료를 위한 내과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그 내과적인 치료는 만약에 심장 기능이 떨어져 있다라고 하면 이제 강심제라든지 아니면 이뇨제처럼 심장의 기능을 조금 도와줄 수 있는 약들을 쓸 수 있고, 부정맥이 있다 그러면 항부정맥 약제를 통해서 부정맥을 이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심장 안에 있는 구조적인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수술 또는 시술적인 치료가 이제 꼭 필요하게 될 거고요.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도 지속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본다 그러면 이제 대표적인 청색증형 심장 질환인 이제 활로사징후라고 얘기하는 병이 있습니다. 요 선천성 심질환인데 앞서 흔하게 보이는 선천성 심질환에 이제 포함되진 않았습니다. 이제 4등에서 5등 정도의 위치에 있어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세 개가 이제 대표적으로 보일 수 있는 거고, 요거는 이제 아이가 피부 색깔 자체가 파랗거나 또는 보랗게 보일 수 있는 청색증형 심질환의 하나입니다. 이제 말 그대로 4개의 증상이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4개의 증상을 특징을 갖고 있는 질환이고,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것 중에 이제 꼭 필요한 것 중에 진단을 내리기에 확인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두 심실 사이의 벽에 큰 구멍이 있는 심실 중격결손이 있으면서 오른쪽 심장에서 폐로 가는 길인 폐동맥에 또는 오른쪽 심장의 유출로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좁아져 있는 오른쪽 심실에 유출로 협착이 동반이 되어 있으면서 오른쪽 심장의 비대, 오른쪽 심장에 커져 있는 것들이 동반이 되고, 대동맥이 이제 기승이라고 해서 원래 심실중격결손이 이제 아주 크다 보니까, 또한 이제 폐동맥이 잘 성장하지 못하다 보니 공간적으로 대동맥이 이제 상대적으로 커지면서 심실 중격을 올라타게 되는 이제 대동맥 기승까지 해서 이 4가지의 이제 증상들을 갖고 있는 경우에 활로사징후로 이제 진단을 내릴 수 있는데요. 요거는 태 내에서 확인되는 경우들 이제 산전 진단에서 체크가 될 수도 있고요. 출생하고 난 다음에 아이가 파랗거나 보랗게 보이는 청색증형 증상으로, 또는 상대적으로 이제 우심실 유출로의 협착 정도가 그러니까 이제 경증에 약한 정도라고 한다 그러면 큰 심실중격결손의 증상과 같은 이제 심부전의 증상 등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들로 이제 진단이 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는 이제 수술적으로 이제 교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폐동맥에서 이제 폐동맥으로 가는 혈류가 이제 심장에서부터 가는 폐동맥으로 폐 쪽으로 가는 혈류가 이제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협착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온전치 못하면 이제 대동맥, 체순환에서부터 폐동맥으로 갈 수 있는 임시적인 길을 만들어주는 1단계 수술이 필요할 수 있고, 이제 종착적으로는 완전 교정술이라고 해서 이제 두 심실 사이에 큰 구멍이었던 심실 중격결손을 교정해주고, 또한 오른쪽 심실에서 폐 쪽으로 가는 길이 좁아졌던 데를 넓혀주는 이런 완전 교정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술이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 구조적인 이제 교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활동하실 수 있게 되고요. 이제 요거 한번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요거는 이제 산전 진단에서 태아 상태를 확인했던 저희 요거 혹시 줌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요거 심장질환 혹시 이거 줌 해주실 수 있으세요? 이게 보이신가요? 잘 안 보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게 이제 제가 산전 진단으로 이제 보여주시고 계시고, 산전 진단으로 저희가 이제 태아 때부터 추시를 하고 있었고, 출생하고 나서 이제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이제 관찰을 했었었고, 이제 생후 6개월 때 저희가 수술을 진행했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활로사징후의 이제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여드리면은 실제로 이제 우리 아기의 이제 심장인데, 이제 손바닥이 요 정도 되면 이제 요 정도의 심장 사이즈를 갖게 됩니다. 이제 이게 6개월 아이의 이제 심장 모양이고, 이거 어떻게 이제 만들었냐 하면은 이제 요즘 기술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수술 전에 저희가 이제 구조적인 부분들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 CT를 촬영하게 됩니다. 그 CT를 촬영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3D 이렇게 이제 입체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리컨스트럭션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CT 자체는 굉장히 이제 침습적이지 않은 영상의학적인 이제 부분이고, 그거를 통해서 이제 CT를 잘 찍으면 이렇게 3D로 이제 만들 수 있는데요. 여기 보이는 파란색 이제 부분이 오른쪽 심실에서부터 이제 폐 동맥으로 나가는 길이 정상보다 좀 작아져 있는 상태이고, 요거를 이제 교정을 통해서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정상적으로 잘 이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검사적인 부분들도 있게 되고요. 완전 교정술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완전 교정술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정상적으로 잘 클 수 있도록 이제 추시를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완전 교정술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더 이상 병원에 오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라고 이제 완치라고 말씀을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완치가 되는 이제 심장 안에 구조 이상이 있는 이제 선천심질환도 있지만, 완치가 어려운, 뭐 예를 들면 이제 심실은 2개, 오른쪽과 왼쪽이 2개의 순환을 이제 담당할 수 있도록 이제 보이는데, 이게 이제 한쪽에 하나의 심실만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완전히 치료가 어려운 고식적인 이제 치료를 진행하게 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이제 지금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수술한 이후에도 완전히 교정이 되어서 각각의 심실이 이제 특별한 혈역학적인 문제 없이 2개의 순환 구조를 유지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후에 생길 수 있는 이제 부정맥적인 소견이라든지 심부전이라든지 이제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성인 선천성 심질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소아기에서는 특별하게 증상이 없었다가 이제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또는 연장자가 되시고 난 다음에 첫 진단이 되는 선천성 심질환 환자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성인 선천성 심질환 환자분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조금 된 데이터이기는 하지만 2000년에 대비해서 2010년에 점차적으로 성인 선천성 심질환의 이제 부분이 많아지고 있고, 이것은 아마도 이제 요 시기에서부터 수술적인 또는 시술적인 부분을 통해서 치료의 이제 효과들이 좋아지게 되면서 그분들이 이전에 이제 진단받고 사실은 좀 이제 나쁜 경과를 보일 수 있는 이제 분들이 여러 의학적 기술의 발달로 잘 성장을 하게 돼서 실제로 단심실성 이제 심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임신도 하고 출산도 하고 일상적인 이제 생활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잘 이렇게 이제 지내시는 분들이 이제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진단이 되는 것들 또는 진단이 되는 분들 또는 이제 진단이 소화기에 됐었다고 해서 이제 치료가 된 다음에도 지속적으로 이제 출시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성인 선천성 심질환도 이제 많아지고 있는 추이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성인 선천성 심질환, 그러니까 성인에서 확인되는 선천적인
선천성 심질환, 그러니까 이제 뭐 구조 이상이 이제 성인기에 확인되는 경우, 또는 이제 소화기에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도 수술 후에 진행될 수 있는 부분들을 성인 선천성 심질환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런 이제 환자분들을 이제 저희들이 보게 되는데, 이런 다학제적으로, 왜냐하면 이제 성인이 될 때까지 선천성 심질환이 이제 교정이 되었던, 교정이 되지 않았던지 간에 이제 지속적으로 혈역학적인 이제 변화들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여러 분과에서 다학제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학제적으로 이제 확인을 해서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점 이제 말씀드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선천성 심질환은 구조적으로 이제 문제가 있는 건데,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 굉장히 다양하게 여러 시기에 있을 수 있어서, 무엇보다도 이제 증상들이, 아까 의심스러운 증상들이 있었을 때 이제 진료를 보는 것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아주 흔하고 이제 많이들 걸리는 병들은 아니기는 하기 때문에, 이제 1차 진료나 2차 진료를 통해서 확인하고 이제 3차 진료 기관에서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질문에 대해서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이는 부분은 태아 시절 초음파만으로도 심장 질환 여부를 알 수 있나요? 또는 이제 태어난 후에 알 수 있나요? 라고 이제 물어보셨는데, 이제 아까 보여드린 대로 태아 순환에 있어서 이제 특징적으로 보일 수 있는 이제 순환 구조랑 출생하고 난 다음에 순환 구조가 조금 다를 수 있긴 한데요. 먼저는 아까 보였던 이제 구조적으로 심장의 크게 구조를 이제 정상 구조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 정상 구조가 태아 시기에 제대로 형성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아 상태에서도 심초음파를 통해서, 태아의 심초음파를 통해서 태아가 갖고 있는 심장 질환을 진단할 수 있고요. 하지만 다 진단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태아의 심장을 보기 위해서는 이제 산모분의 복벽을 지나서 이제 자궁을 지나서, 그리고 이제 양수를 지나서 태아의 이제 신체를 지나서, 그래서 이제 심장까지 그 초음파 기계가 이제 영상을 이제 보여주는 건데, 이게 이제 그런 기술적으로 이제 영향이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이제 태아 순환 자체에서 이제 심장 구조 이상을 보기엔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심장의 각 방의 크기라든지 판막들의 역할들이라든지, 또는 이제 혈관들의 그러니까 혈관이 제대로 이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거는 이제 태내 심초음파를 통해서도 심장 질환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요. 또한 출생하고 난 다음에 태아 순환이 없어져야 되는데 그대로 남아 있으면서 이제 선천성 심질환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다음에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래서 태내 심초음파를 통해서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많은 부분이 구조 이상을 확인할 수 있고, 또한 출생하고 난 다음에도 심장 질환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완치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우리 이제 심장 질환 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제 저희들이 이제 소아심장과 그리고 이제 소아흉부외과,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심장에 대해서 그 이제 외과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는데, 그런 외과적인 치료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흉부외과에서는 수술적인 치료로, 그리고 이제 저희들은 시술적인 치료로 이제 같이 진행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이제 외과적인 치료가 돼서 문제가 되는 구조 이상을 교정을 해서 양심실,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심실과 왼쪽에 있는 심실이, 오른쪽에 있는 심실은 폐순환으로, 왼쪽에 있는 심실은 체순환으로 각각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완전하게 교정이 된 경우에는 혈역학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완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다만 몇 가지 질환에 있어서는 구조적으로 교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활로사증후라고 아까 보여드렸던 질환은 완전 교정술이 가능하지만 추후에 이제 우심실에서부터 폐동맥으로 가는 폐동맥 판막의 이제 모양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추후에 폐동맥 판막을 교체하는 수술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 있고, 또한 부정맥이나 심부전 등이 수술을 하고 완전 교정술이 된 다음에도 드물게 진행돼서 확인이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서 치료를 받은 다음에도 주기적인 이제 추시가 필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게 복잡성 심장 질환으로서 이제 구조적으로 이제 많은 문제가 있어서 양심실을 보존할 수 없는 치료가 진행이 되는 경우에는 이런 복잡성 심장 질환에 대해서는 이제 완치라는 개념보다는 임상적인 증상을 좋게끔 해주고 충분히 일상적인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이제 고식적인 치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이제 임신 전에 풍진 예방 접종에 대해서 이제 물어봐 주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제 임신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그 풍진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제 바이러스에 걸리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선천 풍진 증후군이라고 해서 이제 뭐 동맥관 개존증이라든지 아니면 폐동맥으로 가는 길이 좁아져 있는 이제 몇 가지 이제 관련된 선천성 심질환의 이제 발생률을 좀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 전에 본인이 이제 풍진에 대해서 항체를 갖고 있는지 이제 먼저 평가를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풍진 예방 접종을 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좀 드리고 있고요. 풍진은 어떤 경로로 이제 감염이 되나요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이제 요거는 바이러스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경로로 이제 노출이 되고 감염이 될 수 있다고 이제 알려져 있고요. 다만 이제 이게 생백신, 그러니까 이제 바이러스 이제 약독화되어 있는 이제 균주를 주입을 해서 우리 몸에서 이거에 맞춰진 이제 항체를, 기억 항체를 만들어내는 이제 예방 접종인데 이게 임신 중에는 이제 생백신에 대한 예방 접종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 전에 이제 풍진에 대한 항체 검사를 통해서 풍진에 대해서 항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부모는 특히 엄마가 이제 맞습니다. 아이가 선천성 심질환이 있을 때 자책을 많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태아 심초음파를 볼 때 이제 가장 많이 이제 드리는 말씀이 이제 산모분들, 그리고 이제 산모분들의 이제 친정 어머니나 이제 뭐 시어머니나 이제 같이 오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이제 뭐 남편분도 이제 동반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 다 울면서 오세요. 그리고 이제 검사를 하고 검사에 대해서 결과를 말씀드릴 때 다 너무 속상해 하시고 이제 자책하시고 이제 그러신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게 이제 그러니까 부모님의 이제 어느 한 부분이 이제 잘못되거나 그거에 의해서 생기는 이제 직접적인 연관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크지 않고, 이제 그런 데 있어서는 이제 자책하시거나 너무 속상해 하시거나 하시지 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그죠? 이제 좋은 거 보시고 좋은 거 드시고 이제 아주 잘 커서 나올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게 앞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은 이제 저희가 이제 물론 이제 구조에 있어서 아주 이제 그러니까 단순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뭐 구멍이 하나, 뭐 두 개, 뭐 이제 치료했을 때 완전 교정술이 가능한 경우들, 또는 이제 복잡성 심질환, 여러 가지의 이제 문제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있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 선천성 심질환이 이게 이제 단순하던 이제 복합적이던 간에 출생을 하고 나면 출생한 이후의 과정들은 이제 요즘은 많이들 이렇게 치료의 방침들이 좋아지고 아까 보여드린 대로 진단의 과정들도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치료한 후에 완치율도 높아지고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후의 과정들은 이제 같이 상의하면서 이제 진행해 갈 거고, 다만 이제 아이가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럴까, 작은 상태로, 그러니까 이른둥이로 출생하게 되면 정말로 저희들이 이제 치료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제한적일 수 있어서, 물론 이제 아주 건강한 아이가 이제 임신 중에 이제 아주 건강한 아이로 이제 출생할 수 있으면 가장 좋긴 하겠지만, 요런 증상들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은 어머니로 인해서 생기는 이제 원인적인 부분들은 그렇게 크지 않고 다양한 아주 굉장히 많은 원인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환경적인 요인들이 굉장히 크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너무 많이 자책하지 마시고, 일단 지금 우리들의 이제 목표는 이 아이를 최대한 잘 키워서 이제 충분히 치료를 할 수 있는 몸무게로 출생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좋은 거 드시고 좋은 생각하시고 이제 임신 유지할 수 있도록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 또한 어렸을 때 겪은 뇌수막염 때문에 심장 판막 역류가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일단 어렸을 때 겪은 뇌수막염은 아마도 이제 감염에 의한 경우들, 그러니까 뇌수막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머리 쪽에 이제 머리와 이제 척수를 이루고 있는 이제 그 물과 같은 완충 역할을 하는 이제 액체가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을 이제 혈액과 이제 나누는 경계가 이제 뇌수막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요 부분에 염증이 생기게 되는 경우에 이제 뇌수막염이라고 진단을 내리고, 이건 이제 여러 증상들에 따라서 이제 보일 수 있고 치료도 진행이 되는 건데, 원인이 이제 세균 때문인지 바이러스 때문인지 이제 확인이 되지 않은 어떠한 원인 때문인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글쎄요, 이제 아주 직접적으로 심장 판막의 역류와 이제 관련이 있지는 않을 수 있을 것 같고, 심장 판막의 역류라는 건 이제 들으신 대로 이제 심장의 각 방의 문짝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판막의 기능이 떨어져서 폐쇄 부전을 일으키는 걸 심장 판막 역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판막의 역류를 일으키는 이제 기전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심장 판막의 모양 자체가 이상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이제 어떤 세균 감염과 같은 이제 감염성 질환 때문에도 심장 판막에 역류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고, 또는 심장의 기능을 떨어뜨리게끔 만드는 이제 염증 질환이라든지 전신 염증 질환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심부전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다른 원인에 의해서도 심장 판막에 역류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이 중에서 만약에 글쎄 아주 직접적인 연관이 뇌수막염과 있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기는 하고요. 뭐 세균성 감염에 의해서 이제 그랬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뭐 연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지만, 대부분은 뇌수막염을 걸렸다고 해서 심장 판막의 역류가 동반이 되거나 합병증으로서 나타나는 경우들은 잘 없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맥관 개전증 생후 5개월에 시술하고 유치원 다닐 때쯤 판막에 피가 샌다고 하는데 중학교 들어갈 때 확인하자고 하셨어요. 괜찮을까요? 라고 이제 질문 주셨는데요. 네, 동맥관 개전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맥관이라고 하는 거는 출생하고 난 다음에 정상적으로 없어져야 되는 이제 샛길인데, 여전히 남아있을 경우에 이제 시기에 따라서 이제 시술, 즉 동맥관 개전증을 열려있는 동맥관을 막아주는 이제 치료법이 진행이 되고, 생후 5개월에 시술을 받고 난 다음에 아마 유치원 때쯤 말씀 들으셨던 저 판막은
시술 자체에 의한 어떤 합병증이나 후유증은 아니고 동맥관 개존증이 있었을 때, 즉 동맥관이 이제 샛길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거 자체가 심장에 부담을 주고, 심장에 부담을 준다는 뜻은 심장의 사이즈가 커지게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판막은 문으로서 이제 그 방을 나가는 길에 있는 문이기 때문에 심장의 크기가 커지게 되면 판막은 충분히 닫히지 못하고 일정 부분 이제 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막의 역류가 동반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아직 남아있는 거일 수 있고, 그런 경우에 사실은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동맥관, 즉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샛길은 이미 막혔기 때문에 아마 요 판막의 역류는 더 진행된다고 보기보다는 좋아지는 코스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자 하셨을 것 같고요. 네, 이제 필요한 시점에 체크해 보시는 걸로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심실중격결손 사이즈가 작으면 수술 안 해도 되나요? 라고 이제 질문 주셨었고요. 네, 심실중격결손은 이제 위치에 따라서 그 예후가 굉장히 다릅니다. 특히 이제 막성이라고 해서 심실 중격 중에서 이제 굉장히 얇은 막과 같이 이제 되어 있는 벽이 있는데, 그 부분의 이제 결손 부분이 그 부분을 침범하는 경우가 가장 흔한 경우이고, 또한 이제 근육성이라고 해서 그 막성 부분은 괜찮고 저 심천부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근육이 많은 부분에 이제 결손 부분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위치에 따라서 이제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할지 좀 지켜봐야 될지, 사이즈에 따라서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할지 또는 이제 지켜봐도 될지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 대부분 이제 위치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심실중격결손은 75% 정도가 생후 1세 정도까지 이제 자연적으로 폐쇄될 수 있는 이제 찬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즈가 작다면 그 사이즈가 작은 위치, 즉 이제 심실중격결손의 위치가 어디인지에 따라서 이제 치료의 이제 방침을 정하는데 중요할 수는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사이즈가 작고 위치 자체가 이제 동반되어 있는 판막 질환을 갖지 않는 위치라고 한다 그러면 사이즈가 작을 경우에는 수술 안 하고 지켜봅니다. 이제 이게 수술 또는 시술이 필요한 경우에 이제 치료가 돼야 되는 적응증은 심장에 부담이 진행된 경우, 또는 아까 이제 구멍으로 인해서 심장에 부담이 되면 그게 심부전이라고 하는 증상이 생길 수 있고, 폐 쪽으로 가는 혈관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서 이제 폐동맥 고혈압과 같은 이제 드문 이제 합병증이 진행될 수 있는데, 그런 증상들이 생기거나 이제 또는 동반되어 있는 판막에 이상 문제가 있었을 때에는 외과적인 치료, 즉 수술이나 시술을 결정해야 되는 적응증이 됩니다. 근데 보통 사이즈가 작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심부전 증상들이 생기거나 폐동맥 고혈압의 증거가 있거나 또는 동반되어 있는 판막의 문제를 야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저런 경우는 이제 수술이나 시술 없이 좀 경과관찰하면서 보고 있고, 이런 경우는 이제 심실중격결손에 있어서는 휴시하면서 보고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의 더 추가적인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 적응증이 되는 경우가 있는지를 이제 추시로서 확인을 하고, 이제 저희가 임상적으로는 심실중격결손이 있는 경우에는 치과 치료, 그러니까 이제 입 안에는 여러 가지 세균들이 이제 있을 수 있는데, 정상적으로 이제 그게 치과 치료, 이제 출혈이 있을 수 있는 치과 치료를 하시게 난 다음에 이제 그게 심장 안으로 그러니까 들어가는 경우, 그러니까 이제 출혈에 의해서 그게 이제 혈관으로 들어가고 그 혈관이 심장으로 이제 혈류를 보내다 보면 그 세균이 심장 안에 심실중격결손이 있는 부분에 또아리를 트는 이제 감염성 심내막염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이제 감염성 심내막염을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사이즈가 작은 심실 중각결손을 갖고 계신 분들인 경우에는 치과적 치료하시기 1시간 전에 예방적 항생제를 복용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권고를 드리고 있어서 이제 그것들 몇 가지 정도만 체크를 하면서 보면 이제 좋을 것 같고요. 10개월 아기의 이제 심장 잡음은 흔한 일인가요? 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네, 이제 아까 무해성 심잡음이라고 해서 신생아 시기, 그러니까 이제 출생하고 나서 얼마 안 된 시기, 이제 영아기 시기에 이제 잡음이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개월 정도 됐으면은 아기가 얼마나 잘 자라고 있는지, 즉 이제 몸무게를 잘 이제 찌우면서 잘 크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가족력은 없는지, 또 이제 어떤 과거 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먼저 체크를 하게 되고, 잡음이 들리는 경우에 이 잡음이 어떠한 양상인지를 좀 보고, 사실 흔하게 들릴 수 있는 것이 이제 1세 미만에서는 오른쪽 이제 으로 해가지고 이제 수축기 때 들리는 이제 폐동맥이 좀 좁아져서 들리는 폐동맥, 가지 폐동맥 협착에 의한 수축기 잡음이 좀 들릴 수 있고요. 요거는 이제 흔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무해성 심잡음인지 아닌지에 대한 평가들이 필요할 수 있어서 뭐 기저 병력 청취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양상들에 따라서 필요하면 추가적인 검사를 더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릴 때 심장이 약하게 태어났다면 크면서 심장 건강을 위해서 정기적인 심초음파 얼마 동안 해주면서 추적 관찰을 해야 할까요? 라고 이제 질문 주셨는데요. 사실 심장이 약하게 태어났다는 건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소인들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진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떠한 구조적인 이상을 갖고 있는 건지, 또한 이게 기능적인 문제가 있는 건지라는 것들을 평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고, 앞서 보여드렸던 여러 시기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는 이제 심장 관련된 증상들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심장 관련된 증상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검사들, 뭐 예를 들면 심초음파라든지 흉부사진, 심전도 같은 것들을 진행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렇지 증상들이 특별히 없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뭐 저희가 보통은 이제 건강검진을 통해서 뭐 심전도나 흉부사진 정도는 확인할 수 있어서 여기에 이상 소견들을 먼저 체크하고 이후에 초음파를 통한 이제 구조 이상을 확인하거나 기능 이상을 확인하거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인에게도 감염성 심뇌막염 영향이 있는 건가요? 심냄. 이게 이제 아마 조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전달에 조금 오류가 있었던 것 같기는 하고요. 감염성 심뇌막염입니다. 그러니까 뇌막염이 아니고, 그러니까 심장 안에 이제 심근 세포가 있는데 심장을 이제 구성하고 있는 그 심장 안에 심장 세포에 염증이 생기는 심뇌막염, 이제 이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무슨 말이냐면 심장 안에 염증이 생기는 거인데요. 심장 안쪽에 있는 이제 심뇌막염 안쪽에 있는 이제 벽에 염증이 생기는 거고, 이건 특히 이제 감염성 심뇌막염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감염성 심뇌막염의 원인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실 중격결손이라고 해서 두 심실 사이의 벽에 이제 결손 부분이 있는 경우에 그 이제 구멍 주변으로 이제 와류가 많이 형성됩니다. 우리가 이제 폭포수와 같은 역할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좌심실과 우심실 사이에는 압력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이제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좌심실은,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심실은 체순환이라고 하는 구조를 이제 담당하는 이제 공간이기 때문에 그 체순환의 저항성에 맞춰져서 압력이 꽤나 높고요. 반면에 오른쪽 심실, 그 우심실은 폐순환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폐 순환과 연관되어 있는 그 이제 압력은 상대적으로 폐 순환의 저항이 낮기 때문에 크지 않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벽 사이에 구멍, 결손이 있을 때 폭포수처럼 압력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혈류가 흘러가게 되고 이제 압력 차이가 꽤나 많기 때문에 그 주변에 막 폭포수에서 들리는 소리 들리는 것처럼 와류가 많이 형성이 되고 그게 혈중 내에 세균들이 있었을 때 그 와류에서 그러니까 이제 와류가 생겨 있는 부분에서 이제 심장 안에 있는 이제 심장 내막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런 감염성 심내막염의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제 예방하는 것들이 필요할 수 있고요. 이제 또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이제 대양병원에서 심실 심방 중격 결손, 대동맥 협장증 그리고 이제 동맥관 개존증으로 생후 일주일 수술 받아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고3입니다. 수술 후에 문제가 되거나 다시 재발하여 수술하는 경우가 종종 있나요?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식은땀 잘 흘리고 가끔 심장 두근거림이 있는데 큰 문제가 없는지 걱정이 됩니다. 성인 노인이 돼서도 건강히 잘 지낼 수 있겠죠? 내년에 병원에 갈 예정입니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제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심실 중격결손 그리고 심방 중격결손 이렇게 이제 두 개인 것 같고 이제 대동맥 협착증과 동맥관 개존증으로 완전 교정술을 아마 이제 생후 일주일에 받으신 것 같기는 하고요. 그리고 이제 수술하고 난 다음에 네 맞습니다. 이제 구멍이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통해서 다 잘 막혔고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대동맥 협착증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대동맥 협착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왼쪽 심실에서부터 대동맥으로 가는 길이 좁아져 있다라는 뜻인데 이제 그 대동맥 판막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추후에 좀 추시하면서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게 되고요. 왜냐하면 하루에도 심장의 박동수는 정상 성인이라고 친다면 10만 번 정도 심장이 뛰는데 그때마다 판막이 열리고 닫히고를 반복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판막 기능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손상이 진행되는 경우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들에서는 이제 하면서 심장에서 판막의 기능이 괜찮은지를 좀 보는 게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단순 심장 안에 있는 구조 이상, 심실 중격결손, 심방 중격결손, 이제 동맥관 개존증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수술하고 난 다음에는 대부분은 이제 더 진행될 수 있는 이제 문제 사항들의 이제 가능성이 많이 이제 낮기는 하고 이제 말씀드렸던 판막과 관련된 질환이 동반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출시하면서 지켜보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간헐적으로 느끼고 계시는 이제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식은땀이 나고 이제 심장 두근거림이 있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떠한 정도인지를 좀 보는 게 필요할 수 있는데요. 이제 심부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장의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 순환도 잘 안 되거나 식은땀이 흘리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 보통은 수술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급격하게 진행되는 수술을 다 하고 난 다음에는 급격하게 진행되는 부분들은 물론 정도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크게는 없을 수 있어서 이제 그러니까 어떠한 시기에 정기적으로 검진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가끔씩 있는 두근거림 같은 것들은 사실 두근거림은 굉장히 이제 증상과 연관된 어떤 진단을 내리기에 조금은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증상이 굉장히 아무때고 이제 예상하지 못한 상황들에서 나타날 수도 있고 이게 이제 실제로 부정맥인지 그렇지 않은 경우인지 전신적인 상황에 따라서 두근거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별하는 게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어느 정도 전신적인 증상들이 이제 크게 활동하거나 일상적인 생활을 하시는데 많은
많이 제약이 없다라고 한다 그러면 예정되어 있는 시기에 이제 내원을 하셔서 이제 출시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는 점점점 저희가 이제 사실은 옛날에는 다 심장 열고 심장 수술하고 이제 하는 것들이 진행됐지만 이제 최근에는 점차 의학적인 기술이 좋아지면서 정말 시술적인 방법, 정말 뭐 2박 3일만 입원하셔서 이런 이제 9조 이상 선천성 심질환을 완벽하게 치료하고 이제 퇴원하시는 경우들, 뭐 판막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 판막, 물론 이제 뭐 판막의 모양이라든지 이제 동반되어 있는 문제라든지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이제 시술적인 부분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게 점점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우리나라의 이제 의료 기술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성인, 노인에 대해서도 충분히 건강하게 잘 지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외래 출시를 보시면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시간이 다 되어서 이제 이상으로 마치고 또 좋은 기회에 다시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